안녕하십니까. 60만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개인정보 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구입니다. 오늘 저는 개인정보 보호가 왜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국민 여러분하고 장병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출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정보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사회라고 합니다. 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본격적인 정보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입니다, 지금. 그리고 첨단 정보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디지털라이즈 됐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전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사회에 우리가 편리하고 참 좋은 그런 이점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그 반면에 상당히 또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문제점, 그죠? 이런 폐단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의 특정 신문을 제가 소개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그죠? 고객 해킹 검거, 그 다음에 보이시죠? 해킹으로 인해서 870만 유출이 됐다, 그죠?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불법 위치 추적 거래가 판친다, 이런 그 신문 기사가 신문 지상에도 일면 톱으로 연일 특수 신문이지만 연일 일면 톱을 장식할 정도로 개인정보 내지는 정보 보호와 관련한 이슈가 우리 사회 중요한 그 관심 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이제 제대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유출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은 채 함부로 유출돼서 수많은 피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말이죠. 그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정도로, 또는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지금도 굉장히 많고요. 경제적 피해 물론입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리 국부가 해외로 말이죠. 꼭 중국만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해외 서버를 둔 이런 그 해킹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들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의 상당한 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공정보가 되어버렸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자조적인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먼저 개인정보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가 나오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출력한 출력물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전문 75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칙이 제7조로 되어 있는 일반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법이란 말은 어느 특정 분야나 부문에만 국한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에게 모두 사업자든 기관이든 단체든 또 일반 개인이든 전 국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보편적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일단 법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개인. 그 다음에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이란 말 우리 안보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식별한다. 명징한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당해 정보 하나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두 가지 정보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결합이 어려우면 결합 잘 못하니까 용이하게 쉽게 이렇게 결합해서, 예를 들면 휴대폰 번호하고 이메일 번호, 이걸 두 가지를 결합하면 그 사람은 누구다라는 게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각각 개인정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사람 이름, 뭐 주소, 뭐 전화번호 이런 모든 것이 다 개인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고유식별 정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고유식별 정보는 PII라고 해서 영어로 Personal Identified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법령에 따라서 개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부여된 식별 정보. 법령에 따라서 이 뭐 휴대폰 이런 것도 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뭐 카드번호 이런 거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뭐 이게 제일 중심 이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식별 정보는 시행령에서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등록번호,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죠. 특히 뒷부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보호해 줘야 될 고유식별 정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개인정보 유형을 보면요. 속성 정보가 있고 이게 이제 이름, 나이, 생년월일,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렇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체에 관한 정보, 혈액형, 신장, 체중 뭐 이런 거, 사진 정보, 영상 정보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출신 정보, 뭐 결혼을 했나, 뭐 또 이혼을 했나 안 했나, 가족 관계 어떠냐, 뭐 일남 일녀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학력, 교육 배경 이런 거, 어느 학교 출신이냐, 뭐 학교 성적은 어땠느냐, 학교 생활은 어땠느냐, 그죠? 뭐 학적부에 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었냐 이런 거 다 개인정보입니다. 보호대상 개인정보죠. 그 다음에 고용 경력 관계, 어느 회사에서 뭐 어느 기관에서 몇 년 동안 어떻게 근무했다 이런 거, 근무 평정상의 기록 이런 거 민감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재산, 신용, 납세 관련 정보, 수입이 얼마고 어디다가 얼마 예금 들어있고 뭐 얼마나 연금 앞으로 받을 수 있고 보험 얼마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전부 보호해야 될 개인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 관련 연금 같은 거, 국민연금 같은 거 다 해당이 되죠. 의료보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민감정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고유식별정보 말씀드렸죠. 고유식별정보하고 이 민감정보 부분은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5조인가요? 이렇게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부터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종과 민족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무슨 백인이다, 황인종이다, 뭐 몽골 출신이다, 뭐 필리핀 출신이다, 뭐 따갈로그 사용 민족이다, 아니다, 한국어 몽골어 사용 민족이다, 뭐 영어 사용 민족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치적 성향이 어떻다, 뭐 특정한 어느 정당 지지자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종교, 기독교냐, 뭐 불교냐, 천주교냐, 뭐 이슬람교냐 이런 거. 다 우리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죠? 이런 것들을 특별히 밝히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조 가입 여부, 그 다음에 사회단체 활동, 어디 가입을 했고 활동했나, 정당 사회단체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이력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데 이걸 함부로 이렇게 노출하는 거, 자기 개인정보는 물론이고요, 타인의 개인정보도 함부로 노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부 위법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냥 개인정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기 쉽게 한 가지 그냥 써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2가지 용어로 사용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personal information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information 이렇게 용어를 하나 쓰고요. 두 번째는 privacy라는 용어를 또 씁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물론 이것도 많이 써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어떤 사회적 정치적 함의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이제 책에 나오지 않는 건데요. 제가 골똘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만약에 privacy라고 하면요, privacy.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에 1번에 있는 1번의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여기에 아까 identified가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PII 고유식별 정보가 되죠.
identify, 예, 그죠? 그런데 그냥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입니다. 프라이버시도 개인정보란 뜻으로 사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보호, protection이라는 의미도 붙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PI는 위에 있는 PI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버시하고 PI가 겹치는 부분, 이게 PI입니다. PI. 이게 PI고, 요건 이제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 근데 이거 겹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유의하고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그 정치적 의미, 사회적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퍼스널 인포메이션은 조금 기술적 의미, 요식적 의미 뭐 이런 것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사회적 의미, 뭐 정보적 의미 이런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함의 코노테이션, 함의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여러분은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많은 가치를 갖고 있는데요. 아주 커다란 가치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기업의 영업자산, 사회의 핵심 요소 이런 거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보 주체라는 용어가 있는데 정보 주체는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국민 개개인을 정보 주체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란 말이 있는데요. 이 개인정보 처리자란 말은 여기에는 지금 밑에 언급이 되어 있죠. 개인정보 처리자란 말은 개인정보를 업무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들,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사람들, 뭐 사람이라고 해서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보다는 기관, 단체, 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부기관 포함해서, 여기 국방홍보원 포함해서 기관, 단체, 기업만 해도 우리가 350만 개의 등록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일이라는 것은 중간에 있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이거는 이제 전자적이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이렇게 컴퓨터에 올라 있는, 컴퓨터에서 작성해서 올라 있는 파일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바깥에 출력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펜으로 쓴 건 수기문서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냥 출력한 건 출력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전부 개인정보이고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개인정보보호법 현황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 이런 쪽하고 많이 좀 이렇게 비교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보다 서방 선진국보다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이런 규제와 또 처벌도 할 수 있는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식이 아직 저조하고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강도 높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입법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규범이나 국제 규범에 나타난 개인정보의 개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생각해 보실 부분인데요. 특히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OECD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첫 번째 OECD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이 부분은 1980년대에 나왔다고 합니다. 1980년에 OECD에서 개인정보 보호 8원칙 하는 게 나왔습니다. 사실 1980년은 우리 한국 사회로 보면 대단히 암울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OECD가 서방 선진국들로 처음에 이렇게 결성된 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서방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1980년에 이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8원칙을 만들 정도로 이처럼 우리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쪽은
정보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용정보법 뭐 이런 거, 금융 쪽을 규제하는 법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의료법 뭐 이런 거 조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해 9월 30일부터 발효됐죠.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됨으로 해서 모든 부문이 다 이 법으로 통합 규율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은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이나 민간 부문, 그 다음에 온라인 부분, 오프라인 부분, 그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부분을 모두 통합해서 규율하는 기본법이 우리나라에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개념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데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기의 개인정보가 어느 만큼,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느 만큼 이용되고 활용될 것인가 하는 걸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Self-determination right. 자기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자기 정보 주체 권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벌칙은 과태료나 이런 행정벌, 이것이 굉장합니다. 뭐 심한 경우는 벌금 뭐 3천만 원, 5천만 원, 공공기관에 대한 이런 고의적인 어떤 침해 이런 경우는 1억 원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년, 10년 이런 실형도 살릴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위반하는,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나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단체장이나 담당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양벌죄 이런 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벌 강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부분은 개인정보 침해 현황을 국내외 사례, 농협 사례, 뭐 현대캐피탈 사례, 엊그제는 KT에서 또 870만 국민 개인정보 유출됐죠. 가입자 개인정보. 넥선, 뭐 삼성카드,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따라서 우리 국민은 그러면 정보 주체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나?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침해받았을 때 어떤 구제 수단이 있는가? 첫째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사법적 권리니까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소송에 가기 전에 개인정보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준사법제도인데요. 사법으로만 가면 다 이렇게 복잡해지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집단으로도 분쟁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뭐 이런 870만, 또 지난번에 유출된 뭐 EBS 뭐 300만 이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집단으로 분쟁 구제 또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양 당사자가 침해당한 사람과 피해자와 그다음에 침해한 가해자가 이렇게 합의하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전 화해, 즉 재판해서 판결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부당하다, 나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면 법원에 정식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침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침해받았으면 고소하는 거죠. 경찰이나 검찰, 그죠? 그다음에 남의 침해를 또 고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고발. 남이 침해당해서 내가 가만 보지 못하겠다. 민주시민으로서. 그죠? 법을 어겼다. 그러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소 고발을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자들과 이 기관 단체, 그다음에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들은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이 피해를 관리하고 피해를 방어하고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특히 개인정보 처리자들에 있어서는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 책임이다. 그거까지 지금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정보 인권, 이런 말을 하는데요.
뭐 informational human rights 이래도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rivacy를 넣으면 privacy as a human right 뭐 이래도 됩니다. 인권으로서의 privacy 보호 뭐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정보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쓰는 말인데요. 이런 정보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런 정보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책임이 우리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기관, 단체, 기업, 민간기업 다 포함해서 뭐 작은데 큰데 다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서 나옵니다만은 국가 간 개인정보 교류에 대비한 국제 수준의 처리 원칙 이 부분이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OECD 물론이고 EU 뭐 그다음에 UN 있죠. UN 시스템 그 속에 뭐 유네스코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 모든 UN 시스템에서 국제적으로 이걸 보호하고 있고 이걸 보호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프라이버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라이버시 라운드가 곧 국제적으로 이제 개최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제가 그냥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주체의 권리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정보 주체. 우리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건 헌법 제17조에 보면요. 사생활의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에 통신의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여러분 한 번씩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이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신체 자유 부분이 있죠. 행복 추구권. 이런 거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이 모두 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우리의 철학적, 기본적, 이념적 기초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대법원, 아니죠. 헌법재판소. 대법원하고 별개 헌법재판소가 2005년에 5월인가요? 예. 이 부분에 관한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우리 헌법 정신과 일치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러한 헌법 정신을 담아낸 그런 이제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제대로 이제 정착되고 국민에게 널리 이제 홍보가 되고 인식이 제고돼야 하겠는데 이렇게 되려면 사업자나 공공기관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법에서 모든 이런 그 대비해야 될 법적 조치, 그다음에 지켜야 될 절차, 방법, 지켜야 될 각종 그 아이템들 이런 거를 세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아니면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각종 고시 지침 이런 규범들로서 법적 규범들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CPO라고 하는데 이 책임자나 그 CPO하고 함께 일하거나 위임 위탁받아서 일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합니다. 그 취급자들은 긴장해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 즉 정보 주체들인데요. 장병 여러분 다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국민 누구나 다 개개인은 자신의 그 정보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따라서 자기결정권 우리 법으로 보장되고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런 그 보호 노력을 하셔야 되고 남의 개인정보 침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과거에는 여러분 함부로 친구 주민등록번호 뭐 이렇게 함부로 보고 함부로 유출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동창회 명부 휴대폰 번호 마음대로 작성해서 돌리고 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받지 않은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하셔서 권리 행사도 하셔야 되지만 지켜야 될 걸 반드시 지키도록 이렇게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나 국회는 법 제도,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반드시 그 국민이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그죠? 그다음에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법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나가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장병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포괄적이나마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적인 내용,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인식을 갖고 정보 안심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